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과일, 사과와 신장 건강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 신장 문제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식습관과 소변 상태를 어떻게 살피면 좋을지, 그리고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실질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사과와 상극인 음식, 과학적 이유와 전문적 분석. 사과가 하루에 한 알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과의 풍부한 특정 생리활성 물질들은 일부 음식이나 영양 보충제와 상호작용하여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설이 아닌 흡수율 저해, 소화기계 자극, 그리고 미네랄 균형 교란 등의 과학적 기전에 근거합니다. 사과 철분 보충제 또는 철분 함유 식품 과학적 기전. 탄닌-철분 복합체 형성 사과 껍질과 과육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탄닌 성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탄닌은 구조적으로 금속 이온, 특히 B-햄철과 높은 친화력을 가집니다. 위장관 내에서 탄닌은 섭취된 철분과 결합하여 불용성의 탄닌-철분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그 영향은 이 복합체는 소장벽을 통한 흡수 경로를 차단하고 결국 대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됩니다. 결과적으로 빈혈 개선을 위해 복용하는 철분 보충제의 생체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며 철분이 풍부한 채소나 곡류 등의 흡수도 저해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 권고 철분제 복용 또는 철분 강화 식사 후 최소 3시간의 간격을 두어 탄닌과 철분이 위장 내에서 직접 결합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과, 특히 저녁 늦은 시간 위장이 약한 사람의 섭취와 과학적 기전. 유기산 및 식이섬유의 자극. 사과에는 소화를 돕는 유기산, 특히 사과산과 구연산이 풍부하며 다량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녁 늦게 사과를 섭취할 경우 이 유기산 성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위산을 추가로 분비하도록 자극하여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양, 특히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 기능이 취약한 사람이나 위액 분비가 활발하지 않은 수면 직전에는 위 점막에 대한 자극이 심화되어 복통, 더부룩함 등을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적 권고 위장 건강을 위해 사과는 식사 후 2시간 이내 또는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섭취하여 위장 내에서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과 고지방 튀김류 과학적 기전. 소화 속도의 차이 및 위 정체. 사과는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과정이 비교적 빠르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반면 고지방 튀김류는 소화를 위해 다량의 담즙과 리파제가 필요하며 지방 분해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 배출 시간이 현저히 깁니다. 위 정체 시간 증가. 영양 두 상반된 소화 속도를 가진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가 느린 지방이 사과의 빠른 소화를 방해하여 위장에서 음식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는 복부 팽만감, 소화 불량, 더부룩함을 유발하며 위장 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적 권고 소화 효율을 높이고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고지방 식사 후에는 사과 섭취를 지양하고 가벼운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과민성장 증후군 환자의 경우 사과에 함유된 포드맵 성분 프럭탄, 소르비톨 등이 대장에서 빠르게 발효되어 과도한 가스를 생성하고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사과의 놀라운 건강상 이점과 가장 효과적인 섭취 전략. 사과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고대부터 자연의 칫솔, 천연 보약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사과의 주요 효능과 영양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섭취 방법을 전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과의 주요 건강상 2점. 사과에는 항산화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분류 주요 효능 및 작용 원리 핵심 성분 심혈관 건강고 혈압 및 심장 질환 위험 감소. 칼륨은 체내에 과도한 나트륨 염분을 배출시켜 혈압 조절을 돕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칼륨, 팩틴, 케르세틴 폴리페놀 항산화 및 항염 노화 방지 및 암 예방. 껍질에 특히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 케르세틴, 안토시아닌 등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만성질환과 일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폴리페놀 케르세틴, 비타민 C 소화기 건강변비 및 정장작용.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며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변비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설사 시에는 장의 운동을 정상화하는 양방향성 정장 기능을 수행합니다. 팩틴 식이섬유 체중 관리 포만감 증진 및 비만 예방.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 수분혈당 관리 제2형 당뇨병 위험 감소.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사과의 영양 성분을 최대한 흡수하고 건강상 이점을 높이는 섭취 방법을 소개합니다. 껍질째 섭취하기 핵심 원칙 영양 밀도 극대화. 사과의 폴리페놀 케르세틴, 안토시아닌 등과 식이섬유 팩틴 포함의 약 50% 이상은 껍질 바로 밑 과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섭취 팁 깨끗하게 세척물이나 식초물에 잠시 담갔다가 헹구기하여 껍질째 통째로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섭취 시간 아침 사과를 권장하는 이유. 아침 공복. 기상 후 아침 공복에 사과 한 개를 먹는 것은 금사과라 불립니다. 밤새 휴식했던 장의 운동을 깨워주고 팩틴의 독소 배출 및 변비 해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주의 다만 위가 약하거나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 빈속 대신 요거트나 데친 채소 양배추 등과 함께 먹으면 위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사과 취침 직전 섭취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섬유질이 장을 자극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취침 3시간 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째로 먹기 또는 가공하여 먹기, 통째로 씹기. 사과를 깎지 않고 씹어 먹으면 구강 건강자연 칫솔 효과가 뇌 혈류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갈아 마실 때 주스로 만들 경우 섬유질이 일부 파괴되거나 섭취량이 늘어 당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으므로 생과일 자체를 믹서에 갈아 즉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근, 양배추 등 다른 채소와 함께 갈면 영양 균형에 더욱 좋습니다. 익혀 먹기 사과를 굽거나 쪄서 먹으면 비타민 C는 손실되지만 팩틴의 구조가 부드러워져 소화가 용이해지므로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는 최고의 통과일 식품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제시된 가장 효과적인 섭취 전략을 활용하여 사과의 모든 건강상 이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과와 상극인 음식 조합 영양학적 생리학적 위험 분석. 사과는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비타민 C 등이 풍부한 천연 보약이지만 특정 성분들이 다른 음식 또는 보충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할 경우 기대했던 건강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신체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과와 피해야 할 3가지 조합에 대한 과학적 기전과 전문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사과 철분 보충제 또는 고철분 식단 과학적 기전. 폴리페놀 마이너스 철분 복합체 형성 사과 껍질과 과육, 특히 갈변을 유발하는 성분들은 폴리페놀의 일종인
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닌은 다양한 식물에 존재하는 떫은 맛을 내는 화합물로 화학적으로 금속 이온, 특히 B-햄철 이온과 강력하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킬레이션 작용 위장관 내에서 탄닌 분자는 철분 이온을 둘러싸고 결합하여 탄닌-철분 킬레이트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불용성 전환. 이 복합체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형태로 전환되며 소장에서 철분이 흡수되어야 할 주요 통로인 점막 세포 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흡수 방해 결과적으로 철분은 소장벽의 수송체를 통해 혈액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불용성 복합체 상태 그대로 대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됩니다. 임상적 의미와 전문적 권고빈혈 치료 효과. 반감, 빈혈 치료나 예방을 위해 철분 제주로 B-햄철 형태를 복용하는 사람에게 이 조합은 철분 흡수율을 최대 40% 이상 저해할 수 있어 치료 효과가 크게 반감됩니다. 섭취 간격의 중요성. 위장 내에서 음식물 사과와 보충 제철 분재가 물리적으로 만나 결합할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분제 복용 후 최소 3시간의 간격을 두고 사과를 섭취해야 철분 흡수에 대한 간섭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활용. 사과 자체에도 비타민C가 있지만 철분 섭취 시에는 오렌지 주스 등 다른 비타민C 공급원을 함께 섭취하여 철분 흡수율, 특히 B-햄철을 높이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과 고나트륨 가공식품. 과학적 기전. 신장 부하 및 전해질 균형 문제. 사과에는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칼륨 성분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기량작용을 하여 신장을 통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체액 균형과 혈압을 조절합니다. 극심한 전해질 불균형. 라면, 햄, 소시지 등 고나트륨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단시간에 체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상황에서 칼륨이 풍부한 사과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신장은 이 두 전해질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체내 삼투압 및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역과 및 재흡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장 과부하.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만성 신장 질환 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 칼륨 배출 능력 자체가 저하되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과도한 나트륨도 체내에 정체되어 부종과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체액 균형 교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려는 신장의 노력은 일시적인 체액량 변화를 초래하여 특히 신장 기능이 취약한 환자에게는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과 신장에 대한 구조적 기능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임상적 의미와 전문적 권고. 고위험군 주의. 고혈압 환자, 만성 신장 질환자, 심장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칼륨과 나트륨의 급격한 변동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 고나트륨 식사를 했다면 사과를 즉시 섭취하기보다는 수분 섭취를 늘리고 사과는 식사와 별도로 소량만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트륨 배출은 결국 칼륨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절된 양이 중요합니다. 사과 탄산음료 또는 설탕음료. 과학적 기전. 높은 혈당 부하 및 인슐린 저항성 촉진. 사과에 포함된 당분은 주로 천연 과당과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이섬유와 결합되어 있어 단독 섭취 시 혈당 반응이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그러나 탄산음료나 설탕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순수한 당분의 폭발적 증가. 설탕음료에 포함된 액상과당이나 자유당은 섬유질의 방해 없이 혈류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사과의 천연과당이 여기에 합쳐지면서 총당 부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인슐린 스파이크 및 저항성. 급격한 혈당 상승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합니다. 인슐린 스파이크.
이러한 고인슐린혈증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됩니다. 대사성 질환 위험 증가.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며 간에서 과도한 과당 대사로 인해 지방간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및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상적 의미와 전문적 권고음료 선택의 중요성. 사과를 먹을 때는 설탕이 첨가된 음료 대신 순수한 물이나 무설탕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사 건강관리,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비만, 대사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사과 자체의 천연 당분 외에 추가적인 정제 설탕을 섭취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천연 과일도 주스 형태보다는 통째로 섭취하여 식이섬유를 통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과와 신부전 위험에 대한 오해. 과다 섭취와 기저질환이 전문적 분석. 사과가 신부전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은 사과의 일반적인 건강 효과를 신장 질환자의 특수한 생리적 조건에 잘못 적용하여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사과 자체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오히려 잠재적인 신장 손상 위험, 고혈압, 고지혈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문제는 사과가 포함하는 칼륨 성분의 처리 능력에 있습니다. 1. 칼륨 조절과 정상 신장 기능 역할. 신장은 체내 수분, 전해 질, 나트륨, 칼륨 등 산마이너스 염기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특히 칼륨은 세포 내액의 주요 양이온으로 신경 및 근육 기능, 특히 심장 박동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성인의 경우 섭취한 칼륨의 약 90%를 소변으로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혈중 칼륨 농도를 3.5에서 5.0 MEQL 사이로 정교하게 유지합니다. 사과와 칼륨. 사과는 바나나, 오렌지, 키위 등 고칼륨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칼륨 과일로 분류됩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한 개 약 180g에는 일반적으로 150에서 200mg 내외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신장이 처리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양입니다. 따라서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이 하루 2개의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며 적극 권장됩니다. 신장 기능 저하와 고칼륨 혈증 위험. 생리학적 문제. 사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신장의 칼륨 배설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만성 신장 질환 환자입니다. 배설 능력 저하. CKD가 진행되어 사구체 역과율이 낮아지면 신장은 여과된 칼륨을 제대로 재흡수 및 배설하지 못하여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장 부정맥 위험. 혈중 칼륨 농도가 5.5 MEQL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급격히 상승하면 심근의 정기적 활동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켜 근육 약화, 마비, 그리고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 및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및 섭취량 조절의 필요성. EGFR 수치가 낮은 경우, 특히 신장 기능 저하 단계에 진입한 환자는 칼륨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장 질환. 당뇨병은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이며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과 자체는 저칼륨 과일이지만 과다 섭취 시 당분과 당이 혈당 조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칼륨과 당분 모두에 대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섭취 가이드라인. 만성 신장 질환자에게 사과는 고칼륨 과일, 바나나, 오렌지 등의 좋은 대체제이지만 여전히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적정량. 대부분의 신장 전문의는 사과 반쪽 약 100g 정도를 하루 권장 섭취량으로 제시하며 이는 인체에 필요한 식이섬유와 항산화제를 공급하면서 칼륨 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양입니다. 섭취 형태. 과일 주스는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어 흡수가 빠르므로
생과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과가 신부전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오해이며 신부전 위험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과다 섭취와 칼륨 배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 거품의 임상적 의미와 신장 건강자가 진단 가이드. 많은 사람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곧바로 신장 이상을 걱정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과 병리학적 현상을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임상적 징후입니다. 소변의 거품은 주로 소변의 표면 장력 변화로 인해 발생하며 이 표면 장력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병적인 원인은 단백뇨입니다. 소변 거품의 발생 기전 및 정상적인 현상. 거품 형성의 과학적 원리. 거품은 액체 소변 속에 기체 공기가 갇히면서 발생합니다. 액체의 표면 장력이 낮을수록 거품이 잘 생기고 오래 유지됩니다. 정상 소변의 거품 고속 배뇨. 소변이 변기에 강한 속도로 부딪힐 때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거품이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농축료 탈수, 과도한 운동 혹은 수면 중에는 소변의 수분량이 감소하고 용질 노폐물, 미네랄 등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소변의 비중이 증가하고 표면 장력이 약간 변해 거품이 더 잘 관찰됩니다. 아침 첫 소변이 대표적 화학적 잔여물, 변기, 세정제, 세제 잔여물 등이 소변의 pH나 성분과 반응하여 거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상 거품의 특징. 이러한 생리적, 환경적 원인으로 생긴 거품은 대개 크기가 불규칙하고 생기는 즉시 혹은 30초 이내에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거품이 감소하거나 사라집니다. 신장 질환을 시사하는 병리학적 거품. 단백뇨. 단백뇨에 의한 거품뇨의 기전 신장에 존재하는 역과 필터인 사구체는 정상적으로는 알부민과 같은 고분자 단백질을 걸러내어 혈액 내에 유지하고 노폐물만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사구체 손상,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 신염 등으로 인해 사구체의 역과 장벽이 손상되면 혈액 내 단백질주로 알부민이 다량으로 소변에 유출됩니다. 표면 장력 감소. 단백질은 계면활성제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변의 표면 장력을 현저하게 낮춥니다. 지속적 거품 형성. 표면 장력이 낮아진 소변은 공기와 접촉 시 미세하고 촘촘한 맥주 거품과 유사 거품을 생성하며 이 거품이 잘 터지지 않고 장시간 1분 이상, 심하면 10분 이상 유지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신장 이상을 의심해야 할 징후. 증상. 임상적 의미. 거품의 지속시간 1분 이상 반복적으로 거품이 유지되거나 변기 물을 내려도 일부 거품이 남아있는 경우 거품의 형태 미세하고 조밀하며 균일한 크기의 거품이 여러 층으로 형성됨. 동반 증상. 부종 눈꺼풀, 얼굴, 특히 발목이나 정강 이오목 부종 부위가 자주 붓는 경우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혈액 내 삼투압이 낮아지면서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 기타 증상. 소변색의 탁함, 이전보다 심해진 피로감, 구토, 식욕 부진 등은 신장 기능 저하의 비특이적 징후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가 확인과 전문적인 진단 권고자가 확인법. 아침 첫 소변은 농축되어 거품이 더 잘 생기므로 가장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하려면 수분 섭취가 충분한 오후 소변을 확인하거나 소변을 투명한 용기에 받아 1분 이상 거품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전문적인 진단 권고 위에 지속적인 거품요. 특히 오후에도 부종, 기저질환, 당뇨병, 고혈압, 유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신장내과 또는 내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권장 검사 항목. 목적. 임상적 중요성. 소변 검사. 요 단백 크레아티닌, 비단백뇨 유무 및 정량 측정. 사구체 손상. 만성 신장 질환의 조기 지표. 소변 미세알부민 검사. 초기 신장 손상 진단. 당뇨병성 신증 환자에게 특히 중요. 신장 기능 저하가 진행되기 전에 이상을 발견.
혈액 검사 혈청 크레아티닌, EGFR 추정 사구체 역과율, 계산 신장의 노폐물 역과 능력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 단백뇨는 사구체 역과율 감소보다 먼저 나타나는 만성 신장 질환의 초기 징후이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는 신부전으로의 진행을 늦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건강하고 효율적인 사과 섭취 전략. 영양학적, 소화 생리학적 관점. 시니어 세대에게 사과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그리고 미네랄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하되는 소화 효율과 대사 기능을 고려하여 사과의 영양소를 최대로 흡수하고 소화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문적인 섭취 방법을 제시합니다. 껍질째 섭취. 시니어 건강을 위한 항산화 및 장 건강 극대화. 영양소 집중 및 효능. 사과의 핵심 유효 성분은 과육보다는 껍질 또는 껍질 바로 밑부분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폴리페놀. 껍질에는 퀘르세틴, 카테킨, 프로시아니딘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과육 대비 최대 8배 이상 풍부합니다. 특히 퀘르세틴은 노쇠 예방과 폐 기능 강화, 그리고 항염 작용에 기여하여 시니어의 만성 염증 관리 및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식이섬유 펙틴. 껍질의 주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유익균 증식을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장 운동이 둔화된 시니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르솔산. 껍질의 왁스층에 함유된 우르솔산은 근육량 감소를 억제하고 근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 시니어의 활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세척 및 섭취법. 농약 잔류물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껍질째 섭취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척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냅니다. 2단계 물에 베이킹소다 또는 식초를 풀어 3분간 담가둡니다. 3단계 부드러운 솔이나 스펀지로 껍질 표면을 문질러 닦고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냅니다. 특히 농약이 침투하기 쉬운 꼭지 주변은 잘라내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천천히 씹기. 저작 운동. 소화 효율 증대 및 뇌 건강 기여. 소화 생리학적 이점. 시니어는 저작 능력 씹는 힘과 소화 액침, 위액, 분비 능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속 아밀라아제 활성화. 음식을 천천히 30회 이상 꼭꼭 씹는 행위 저작는 침샘을 자극하여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 분비를 촉진합니다.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의 1차적 소화를 구강에서 시작하여 위장관의 부담을 줄입니다. 위장관 부담 감소. 잘게 부서진 사과는 위에서 위산과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표면적을 넓혀 주어 소화 시간을 단축하고 위장관에 집중되는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뇌 기능 및 치매 예방. 저작 운동은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며 노화 방지 호르몬인 파로틴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분 동시 섭취 및 야간 제한. 대사 및 수면의 질 관리. 사과 물 1컵. 사과의 펙틴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물을 만나면 겔젤 형태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 겔은 장 내용물의 부피를 늘리고 점도를 높여 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변비를 해소합니다. 물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가 소화관을 통과하는 속도를 조절하여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야식 피하기. 대사 관리. 밤 사과는 독이다라는 속설은 과장되었으나 수면 직전에 과도한 과일당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조절. 사과의 천연 당분과당, 포도당은 수면 중 활동량이 적을 때 소모되지 않고 혈당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시니어에게 특히 혈당 조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 및 수면 방해. 늦은 밤에 식이섬유가 많은 사과를 다량 섭취하면
소화 활동으로 인한 가스 생성이나 복부 팽만감 유기산으로 인한 속쓰림이산 역류이 발생하여 숙면을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는 가급적 오전 오후 간식 시간에 섭취하여 대사 활동 중에 소모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신장 콩팥 기능을 튼튼하게 지키는 5가지 핵심 생활 습관. 전문적 실천 가이드. 신장 질환은 침묵의 병이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늦게 나타나므로 신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 습관 관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은 투석이나 신장 이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래 5가지 핵심 실천 단계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염분 나트륨 섭취의 엄격한 제한. 목표 및 전문적 근거. 목표 하루 염분 섭취량을 5g 이하, 나트륨 약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 신장학회에서 권고하는 기준입니다. 작용 기전.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삼투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분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신장의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신장 필터인 사구체의 구조적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실천 전략. 가공식품, 채소와 라면, 통조림, 햄, 소시지, 치즈 등 가공식품과 국물 요리, 장아찌, 젓갈류 섭취를 극도로 줄여야 합니다. 조미료 대체 소금, 간장, 된장 대신 식초, 레몬즙, 허브 파슬리, 바질 등 마늘, 후추 등 향신료를 사용하여 맛을 내는 무염 또는 저염 조리법을 생활화합니다. 영양 성분표 확인.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나트륨 함량 mg를 확인하고 일일 권장량 대비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적절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목표 및 전문적 근거. 목표 하루 2리터의 맑은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합니다. 작용 기전.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이 노폐물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역과 및 배설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소변의 농도가 옅어지면 요로 결석 위험을 낮추고 체내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장의 대사 활동을 돕습니다. 주의사항. 예외만성 신부전.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폐부종 위험이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 투석 환자 신장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소변량이 현저히 줄거나 무뇨인 경우 과도한 수분 섭취는 체내에 축적되어 심각한 부종과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지침. 이와 같은 특정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영양사의 개별적인 수분 섭취 지침 1일 허용량에 따라야 합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 지향. 신장 부담 경감. 목표 및 전문적 근거. 일반 성인 목표 체중 1kg당 1g 수준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 체중 65kg 성인 기준 60g 작용 기전. 단백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요소와 같은 질소 함유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 노폐물은 신장을 통해서만 배설되어야 하므로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 역과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CKD 환자는 단백질 제한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실천 전략. 균형. 고단백 보충제나 고기 위주의 식단을 피하고 식물성 단백질 콩류, 두부과 저지방 동물성 단백질 닭 가슴살, 흰살 생선을 적정 비율로 섭취합니다. 총량 관리. 식사 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균형을 맞추어 단백질이 전체 칼로리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과 혈당의 철저한 관리. 신장 보호의 핵심. 목표 및 전문적 근거. 혈압 목표. 신장 질환 위험군 및 환자는 13080 mmHg 미만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4090 mmHg 이상부터 관리가 필요. 작용 기전. 고혈압은 신장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이자 신장 기능 저하의 가속화 요인입니다.
높은 압력은 신장 내 작은 혈관과 사구체를 지속적으로 손상시켜 단백뇨를 유발하고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당뇨병은 신부전의 최대 원인이므로 혈당 조절은 신장 보호의 기초입니다. 실천 전략정기 측정 과정에서도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약물 복용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와 같은 신장 보호 효과가 입증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식이운동 저염 식단과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압과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혈류 개선, 목표 및 전문적 근거 목표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빠르게 걷기와 같은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을 지속합니다. 작용 기전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신장의 혈관은 전신순환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혈류가 원활해지면 신장 조직으로의 산소 및 영양 공급이 개선되어 신장 기능을 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혈압과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장 손상 위험 요인을 감소시킵니다. 실천 전략 낮은 충격 무리한 고강도 운동보다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선택하는 것이 시니어에게 적합합니다. 꾸준함, 일회성보다는 규칙성과 지속성이 신장 건강에 더 큰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신장 건강과 직결되는 혈압 관리는 만성 질환 예방의 핵심입니다. 앞서 제시된 5가지 신장 보호 습관 중 특히 혈압 관리 4번에 초점을 맞춘 식단 및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혈압을 통한 신장 보호 전략 식단 및 운동 집중 관리 가이드. 식단 관리 DASH 대시 식사요법 기반 전략 신장 기능을 보호하면서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가장 널리 권장되는 식사요법은 DASH 식단입니다. 이는 나트륨을 제한하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혈압 조절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트륨 제한 및 미네랄 강화, 요소 목표 및 임상적 중요성 실천 식품 예시 나트륨을 줄이고 혈압을 낮춤. 나트륨 하루 2000mg 이하 소금 오지 목표. 나트륨은 혈관 내 수분량을 늘려 혈압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고 신장 부담을 가중합니다. 가공식품, 곡물, 젓갈, 장아찌, 외식 채소와 허브, 마늘, 식초, 레몬으로 대체 조리. 칼륨 나트륨 배출 및 혈압 강화의 핵심 역할.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 및 과일 시금치, 케일, 바나나, 감자 껍질째, 고구마, 콩류. 마그네슘 혈관 이완을 도와 혈관 저항성을 낮추고 혈압을 하강시킵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씨알류 호박씨, 콩류 및 전곡류. 칼슘 혈압 조절 기전에 관여하며 적정량 섭취가 혈압 유지에 중요합니다. 저지방 또는 무지방 유제품 우유, 요거트, 치즈 나트륨 함량 확인 필요. 녹색 잎채소, 식품 군별 실천 원칙 전곡류 섭취 흰 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 오트밀 등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섭취합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와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지방 및 콜레스테롤 제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붉은 육류 대신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 껍질 제외, 생선주 2회 이상, 콩류 등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지방의 질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와 같은 식물성 불포화 지방을 활용합니다. 주의사항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만성 신장질환 3단계 이상 된 환자는 고칼륨 혈증 위험 때문에 칼륨이 풍부한 식품 바나나, 시금치, 감자 등 섭취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전문의 및 영양사와 상의하여
개인별 맞춤 식단을 적용해야 합니다. 운동 관리,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의 통합 전략.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약물만큼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신장 혈류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유산소 운동 핵심 걷기 인터벌 및 지속 시간 목표 강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 중 땀이 살짝 나고 숨이 차서 말을 이어가기 조금 어려운 정도. 주요 효과 혈압을 높이는 스트레스 호르몬 카테콜아민을 감소시키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활성화하여 혈관 탄성도를 높여줍니다. 권장 운동법 인터벌 걷기 총 30분을 목표로 합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각 5분 정도. 1단계 빠르게 숨이 차 말을 잇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1분 걷기. 2단계 천천히 평소 걸음걸이 속도로 2분 걷기. 이 패턴을 10회 반복하여 30분을 채우는 방식은 일반 걷기보다 더 높은 칼로리 소모와 혈압 강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분할 운동 한 번에 30분 운동이 어렵다면 10분씩 3회 나누어 걷는 것도 동일한 혈압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권고. 근력 등척성 운동이 필요함. 고령층은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해야 기초 대사율과 신진대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육 유지와 혈압 변동성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등척성 운동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은 채 힘을 주는 운동의 플랭크, 벽에 기대 앉기, 아령 들고 버티기은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운동 중 호흡을 참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아리 마사지.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며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침 전 종아리를 주무르거나 스트레칭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혈압 조절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압 관리는 신장 보호의 핵심이며 식단과 운동 중강도 걷기를 통해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과 신장질환 고칼륨 식품의 안전한 섭취 및 조리법 가이드. 대시 식단은 혈압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칼륨, 인 등 일부 미네랄 함량이 높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이들 미네랄이 이롭지만 만성 신장 질환 3단계 이상 환자는 신장의 배설 능력 저하로 인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 위험에 노출됩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은 DASH 식단에 포함된 고칼륨 식품을 신장 질환자가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리 및 제한 방법입니다. 칼륨 섭취 제한을 위한 조리법. 물에 담그고 데치기. 칼륨은 수용성 미네랄이므로 물을 이용한 조리 과정을 통해 식품 속 칼륨 함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칼륨 제거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채소류 시금치, 감자, 고구마 등 고칼륨 채소. 단계 조리 방법. 목적 및 효과. 1단계 껍질 및 줄기 제거. 채소의 껍질, 줄기, 그리고 뿌리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잎이나 속 부분만 사용합니다. 칼륨은 채소의 껍질과 줄기에 특히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2단계 얇게 썰어 담그기. 채소를 0.3 정도로 얇게 썰거나 작게 자릅니다. 이후 재료의 10배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충분히 담가둡니다. 얇게 썰수록 칼륨이 잘 녹아나옴. 물에 칼륨을 용출시켜 함량을 줄입니다. 이 과정에서 칼륨의 약 30에서 5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데치기. 삶기. 물에 담근 채소를 건져내어 다시 깨끗한 물을 붓고 5분 이상 끓이거나 데칩니다. 끓는 물에 의해 칼륨이 추가로 제거됩니다. 4단계 물 버리고 헹구기. 데친 물. 삶은 물은 반드시 버립니다. 이후 흐르는 물에 채소를 가볍게 헹구어 사용합니다. 칼륨이 녹아나온 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곡류 및 기타 식품 잡곡 대신 흰쌀밥, 현미, 보리, 팥, 콩 등 잡곡류는 흰쌀백미보다 칼륨 및 인 함량이 높습니다.
주식은 도정된 흰 쌀밥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칼륨 간식 대체 감자, 고구마, 밤, 견과류 아몬드, 호두, 초콜릿, 코코아 등은 칼륨이 높으므로 섭취를 제한하고 칼륨 함량이 낮은 떡, 빵저염, 젤리, 꿀 등을 소량 섭취합니다. 고칼륨 과일의 제한 및 안전 섭취 방법. 과일은 칼륨의 주요 공급원이지만 조리 없이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칼륨 조절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섭취 제한 고칼륨 과일 극히 제한 바나나, 키위, 참외, 멜론, 감, 아보카도, 토마토, 수박 등 음료 금지. 과일 주스, 채소 주스, 녹즙 등은 칼륨이 농축되어 있어 신장 질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섭취. 저칼륨 과일 소량 섭취. 사과 껍질 벗긴 것, 배, 포도, 귤, 딸기, 복숭아 등은 상대적으로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섭취량 이들 과일도 하루 한 단위에 사과 반쪽, 귤 1개, 포도 1015알 정도를 넘기지 않도록 양을 철저히 제한합니다. 통조림 활용. 생과일 대신 통조림 과일을 선택할 경우 칼륨이 시럽으로 빠져나가 함량이 줄어듭니다. 다만 시럽은 먹지 않고 건더기만 섭취해야 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저염 소금 피하기. 시중에 판매되는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은 나트륨 대신 염화칼륨을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장 환자에게 고칼륨 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피해야 합니다. 국물 섭취 금지. 국, 찌개, 라면 등의 국물에는 염분뿐만 아니라 칼륨과 인이 다량으로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소량만 섭취하고 국물은 가급적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화된 지침 위에 모든 지침은 일반적인 권고 사항이며 개인의 현재 혈중 칼륨 농도, 자녀 신장 기능, 투석 여부에 따라 섭취 허용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임상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화된 식사 지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하고 당신의 성실한 신장을 위하여.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사과의 건강한 섭취 전략부터 신장 관리의 핵심 생활 습관까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사과는 분명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과일을 먹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엇과 함께, 어느 정도 먹느냐에 대한 현명한 지식과 실천입니다. 껍질째 먹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천천히 씹어 소화에 부담을 덜어주는 작은 노력들. 이 모든 것이 나이 들어가는 몸을 위한 정교하고 사려 깊은 배려가 됩니다. 하지만 건강의 진짜 핵심은 눈부신 비법이나 특별한 약물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꾸준하고 단순한 생활 습관 속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염분을 줄이는 작은 선택, 충분한 물 한 잔, 그리고 숨이 조금 찰 정도의 가벼운 걷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이라는 거대한 성을 견고하게 지탱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무겁게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 하루의 식탁과 습관 속에 조금씩 그리고 즐겁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장은 우리 몸의 가장 성실한 파수꾼입니다. 신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혈액을 정화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며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임무를 매일 24시간 동안 조용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는 중에도 당신의 몸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고마운 신장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작은 관심과 올바른 습관으로 신장의 노고에 보답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과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무엇과 함께, 어떻게,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장 건강은 크고 화려한 방법이 아닌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영상을 시간 내어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익숙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신장, 심장, 그리고 기억력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식품들에 대해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공유한 모든 내용은 단지 공중보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건강 상담 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